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낮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낮방송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낮방송 반응이 좋으면 한 번씩 해드리겠습니다. 낮방송은 번외방송이에요. 정기방송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뭐 컨디션 안 좋거나 피곤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즉흥 방송에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빚 없이 사는 게 최고입니다. 요즘에 빚 없는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저는 이거 자체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문제 있는지를 반증하는 말에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가장 부러운 사람이 빚 없는 사람이다. 근데 이해가 안 됩니다. 원래 빚이 없어야 되지 않나? 원래 빚 없는 게 기본값이지 않나요? 여러분 태어날 때 빚 가지고 태어납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게임 해봤죠? 오락실 게임 할 때, RPG 게임 할 때 빚 가지고 시작합니까? 최소한 마이너스 5천만원 가지고 시작을 해? 그런 게임 없죠.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빚 없이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이잖아.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빚 없는 게 제일 부럽대요. 그 말인즉슨 빚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 빚을 제대로 갚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는 거죠. 맞잖아요.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대한민국 금기관 중에 빚 안 갚으면 가만히 놔두는 거 있습니까? 어떻게든 받아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가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좀 의문이었던 게 뭐냐면, 뭐 제가 잘 산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빚을 내는 것만 생각하지 어떻게 갚을지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어떻게든 최대한 빚을 내는 거, 땡겨 쓰는 것만 생각하지 이 빚을 어떻게 갚아 나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 이런 생각 잘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빚을 지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대출 받을 수 있죠. 요즘에 뭐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사실 뭐 현찰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거지. 그 대출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이냐,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이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문제가 자기가 앞으로 감당할 것까지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조금만 오르면 갚기 힘들어지고, 갚기 힘들어지니까 대출이 연체가 되고, 대출이 연체가 되니까 은행에서는 이걸 계속 봐줄 수가 없는 거고, 봐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경미에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문제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빚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둔감했고, 빚에 대해서 굉장히 좀 쉽게 생각했고, 빚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근데 앞으로 책임질 거 생각하니까 감당이 안 되고 겁도 나고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죠. 지금 보면 다 빚잔치입니다. 빚잔치. 뭐 제가 부동산을 얘기했지만 길거리에 다 빚잔치야. 자동차도 빚이고, 여자분 메고 있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명품 같은 거 빚입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여자분들 그 명품백 메은 사람들 중에 일시불로 구입한 사람 얼마 있을까? 난 거의 없다고 보거든. 거의 없어요. 왜냐면 여자분들이 한 번에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할 정도로 여유 자금이 많지가 않아. 버는 거 뻔하잖아요. 남자들도 지금 자동차를 구입할 때 현찰을 다 모아가지고 사는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외제차는 말할 것도 없고, 국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국산차 캐피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역대 최고의 이유는 봤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캐피탈을 껴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인생 나이도 올라가면서 버티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람은 절대 겉만 봐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 겉만 봐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으로만 판단하는 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냥 아파트 살면 잘 사는갑다, 좋은 차 보면 잘 나가는갑다, 뭐 좋은 명품 같은 거 많이 휘감고 있으면 아, 저 사람 돈 많은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오히려 돈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너무 좀 빚에 대해서 둔감했어.
빚을 내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지 빚을 어떻게 감당할지 책임질지 빚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안 해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누님 말씀드리는 게 내가 능력이 없으면 대출을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내가 버는 게 많지 않으면 대출을 받더라도 많이 받으면 안 돼.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그까지 아파트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아파트 하나에 무슨 인생을 겁니까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파트 안 살아도 사라지잖아. 물론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있었긴 하지만 앞으로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인구가 줄어들고 가정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사실 앞으로 아파트가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혼자 사는 분들도 아파트 살면 좋긴 한데 솔직히 혼자 사는 입장에서 굳이 그런 신축 아파트가 필요한가? 굳이 내가 거액의 빚을 지고 억지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가정을 안 꾸리고 혼자 사신 분들 많아지잖아요. 각자적인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파트 갈 수 있겠지만 남자 입장에서도 굳이 무리해서 아파트 갈 이유가 없어요 이게. 거기다가 뭐 혼자 살면 사실 뭐 그렇게 넓은 공간이 오히려 부담스럽거든요. 왜냐 그만큼 관리비도 많이 들고 청소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이사 가는 것도 일이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제 9평8사가 아니야. 9평8사 뭐 미디어에 자꾸 9평8사 9평8사 하는데 솔직히 혼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9평8사가 뭐가 필요해. 9평5구도 사실 필요 없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빚 없이 사는 게 최고가 아니라 원래 저렇게 살아야 돼. 원래 빚 없이 살아야 됩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가치관을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빚을 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빚 없이 사는 게 최고다, 빚 없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고 말하는 굉장히 모순적인 이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은 자산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입니다. 회생 파산으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피하는 게 아니지. 그건 그대로 또 빚 갚는 것 이상으로 감내해야 될 것들 특성임. 애초에 빚 없는 게 최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빚이라는 게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이 빚이라는 게 우리가 잘 갚아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뭐 아파트 같은 게 연끌 같은 게 30년이잖아. 50년 대출도 있는데 그 30년 동안 내가 원금 이자를 갚는다는 건 30년 동안 내가 꾸준하게 직장을 다닌다는 건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뭐 사람이 그 집값 대출금 받는데 거기에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다른 데 돈 들어갈 때도 많고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도 언제까지 다닐지 장담할 수 없어요. 남자 같은 경우에 뭐 좋은 회사 다녀도 그 회사 나오게 되면 그만한 돈 못 벌어요. 지금 이제 폭탄이 서서히 이제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폭발할 조짐이 보이죠. 아직도 빚도 자산이란 말이 나와요. 빚도 자산. 회생 파산을 피할 수 있다. 굉장히 모상식한 방법이죠. 여러분, 회생 파산하면요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거예요. 숨만 쉬고. 정상적으로 사는 거 포기해야 돼. 여러분, 회생 파산한 사람이 갑자기 잘 되는 거 봤어요? 열심히 사는 거 봤습니까? 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벌린 게 있으면 책임져야죠. 감당해야죠. 남녀노소 누구나 할 거 없이. 감당을 못하니까 나에 도와달라. 그럼 역으로 물어볼게요. 당신들은 나라에 도와준 게 뭐가 있어? 도와줘도 별로 그렇게 나라에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설령 저 회생 파산으로 뭐 넘어갔다 칩시다. 그러면 과연 저런 회생 파산 넘어간 사람들이 열심히 살까? 제대로 살까요? 이빨 꽉 깨물고 살까? 그렇게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얘기하는 게 자꾸 극단적으로 살지 마요. 극단적으로 빚을 많이 잡아가지고 살지 마.
사람들이 좀 잠시 미쳐 있었어요. 투자 같은 것들에. 갑자기 안 받아본 대출을 굉장히 세게 받고, 빚 무서운지 모르고, 레버리지라는 그 말에 사로잡혀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벌어본 적도 없는 돈을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근데 그렇게 받았으면 책임져야죠. 왜 이제 와서 딴 말 합니까? 본인이 이름으로 서명하고 대출 받았잖아요. 그럼 끝까지 책임져야죠.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속빈 강정인지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의리하고 겉으로는 막 좋은 차 많이 지나다니고 하는데, 그 차 운전하는 사람 다 근심 걱정이 많아. 이번 달 자동차는 어떻게 납부하지? 이것저것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사람들이 얼마나 껍데기에 집착을 했는지, 알맹이를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왜냐하면 앞으로 그렇게 알맹이 집착하고 내실이 없는 사람들은 버티기 힘들어요. 특히나 마이너스인 분들은. 왜냐, 뭐 버틸 만한 게 없잖아, 여러분. 나는 그 생각이 들어. 지금 빚을 진 사람들, 뭐 은행 대출이나 아니면 마통, 그리고 이제 뭐 현금 서비스, 아니면 리볼빙 하신 분들이 과연 버틸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애초에 그럴 만한 깜냥이 안 됩니다. 그럴 만한 깜냥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처음부터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뭐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뭐 주변에 뭐 좋은 차 몰고 댕긴다, 아니면 좋은 옷 입고 댕긴다, 어디 여행 갔다, 뭐 돈 쓰는 거 자랑한다, 부러워하지 마.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님보다 더 걱정 많은 사람일 수 있고,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좀 너무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단정을 짓는 것들이 많은데, 겉으로 보이는 거 외에 속을 까보면 오히려 본인들보다 형편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겉으로 있어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별로 많이 벌지 못하는데,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뭔가 대출 받아가지고 뭐 한번 해보겠다, 뭐 장사 같은 거 해보겠다, 뭐 집 사보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가진 거에 충실하세요. 가진 거. 내가 하고 있는 거에 충실하시고, 내가 버는 돈 잘 지키시기 바랄게요. 앞으로 우리는 빚을 함부로 지신 분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낙오하는지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얼마나 빚이 무서운지, 감당하지 못하는 빚을 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경각심을 갖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